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가 된 김현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하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지내는 그런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박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지은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첫인상부터 너무 예쁘고 착했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죠. 지은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정말 좋았어요. 현수 씨가 생각보다 유머도 있으시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이탈리안 음식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으로 힘들어하면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수야, 어제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미역국이랑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얼른 먹어. 그리고 이거 비타민이야. 요즘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지은아,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잘해줘.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여자친구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 에이, 뭘 그런 말까지 해. 사랑하는 사람 챙기는 거 당연한 거잖아. 나도 현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저는 지은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은이도 너무 좋아하면서 승낙해줬어요.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하고 너만 지켜줄게. 나는 정말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현수야, 나도 그런 마음이야. 물론이야, 당연히 결혼하자. 현수가 프로포즈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다가올 때의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 결혼식도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수야, 혼인신고는 좀 더 천천히 하자. 사실 요즘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일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급할 건 없잖아? 어차피 우리 마음은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사랑하니까 언제든 상관없어. 네가 좋다고 할 때 하면 되지 뭐.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건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의심 없이 믿게 되나 봅니다. 결혼 후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은이가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 퇴근하면 오늘 고생 많았어 라면서 맞아주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지은이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금 장치를 설정하더라고요. 지은아, 너 핸드폰에 언제부터 잠금 장치 했어? 예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하잖아. 회사에서도 보안 교육 받았는데 핸드폰에 잠금 장치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게 됐어. 아, 그렇구나. 그래도 집에서까지 그럴 필요 있나?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 별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꼭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또 다른 변화는 늦은 귀가였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홍보회사에 다니는데 예전에는 6시면 칼퇴근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야근이 부쩍 늘었다고 하면서 8시, 9시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은아, 요즘에 야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요즘에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들어와서 그래. 좀 바쁘긴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고마워, 현수야. 정말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건 지은이가 야근을 한다고 하면서도 피곤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오빠라는 존재였습니다. 지은이는 결혼 전에도 오빠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박성호라는 이름의 오빠인데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수야, 우리 오빠가 해외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빠. 언젠가는 소개해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 괜찮아. 언제든 시간 되면 만나면 되지. 나도 네 오빠 한번 뵙고 싶어. 그런데 작년부터 그 오빠와의 통화가 부쩍 늘어났어요. 거의 매일 밤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지은이가 또 오빠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했어요. 오빠, 나 지금 못 나가. 알겠어. 내일 얘기하자. 응, 나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남매 간의 대화치고는 너무 다정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지은아, 오빠랑 통화 끝났어?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오빠가 해외에서 사업하느라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있었어. 그래? 오빠도 참 고생이 많네. 그런데 요즘에 오빠랑 통화를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오빠가 요즘에 외로워하나 봐. 해외 생활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자주 연락하는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매니까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말이에요. 어느 주말 제가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갔다가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현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도 건강하시죠? 네, 저야 뭐 그럭저럭이죠. 그런데 현수 씨,
혹시 요즘에 친척분이 자주 오시나요? 친척이요? 아니요. 특별히 오는 친척은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현수 씨 낮에 출근하신 후에 젊은 남자가 자주 현수 씨 집에 오던데요?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 널다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친척분인가 했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요? 어떻게 생긴 남자였나요? 글쎄요. 키가 크고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현수 씨가 퇴근할 시간쯤 되면 안 보이더라고요. 낮에만 오는 것 같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낮에 젊은 남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게 누구일까? 지은이는 회사에 다니는데. 집에 들어와서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혹시 낮에 우리 집에 누가 와? 옆집 아주머니가 남자가 자주 온다고 하던데. 남자? 아니야, 누가 와? 혹시 택배 아저씨 얘기하는 거 아닐까? 요즘에 인터넷 쇼핑을 좀 했거든. 택배 아저씨 치고는 젊다고 하던데. 글쎄, 요즘 택배 기사님들 중에 젊은 분들도 많잖아. 아주머니가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런데 지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 있을 리 없잖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텐데 뭔가 얼버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택배 기사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현수야, 나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요즘에 너무 피곤한데 밤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계속 깨더라고. 어? 내가 코를 골아? 미안해, 몰랐어. 그런데 예전에는 괜찮다고 했잖아. 예전에는 워낙 피곤해서 그냥 잤나 봐.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잠을 못 자겠어. 혹시 당분간 방을 따로 써도 될까? 건강을 위해서. 그래? 그럼 내가 거실에서 잘게. 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고마워, 현수야. 정말 미안해. 곧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말이에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지은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코골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각방을 쓰게 된 이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지은이 방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와. 내일은 좀 늦게. 누구랑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오빠인가? 그런데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아, 누구랑 전화했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 오빠랑. 오빠가 시차 때문에 지금 일어났대. 그래서 잠깐 안부 인사했어. 그래? 오빠도 참 힘들겠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지은이는 분명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지은아, 나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역시 없나 보다 하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지은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목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조용히 지은이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지은이가 혼자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은아! 현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깜짝 놀랐잖아.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나왔어. 그런데 방금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남자 목소리? 아, TV 보고 있었어. 드라마에서 나온 소리 아닐까? 그런데 TV는 꺼져 있었어요. TV가 꺼져 있는데? 아, 네가 들어온다고 해서 급하게 껐지. 미안. 낮에 집에 있으면서 TV 보고 있었어. 너 오늘 회사 안 갔어? 아, 오늘 연차 썼어. 좀 피곤해서. 미리 얘기 안 했나? 미안.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그렇게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아내를 몰래 감시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의심을 품고 사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차라리 확인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사과하고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대처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말에 지은이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나간 사이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소형 CCTV를 거실과 침실에 몰래 설치했어요. 정말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작은 카메라였거든요. CCTV를 설치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 내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궁금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현수야, 오늘 어땠어? 피곤해 보이네. 회사에서 일이 많았나? 그냥 그래. 별일 없었어. 너는 어땠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지. 오늘 현수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평상시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지은이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회사 일이 일찍 끝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CCTV 생각만 났습니다. 빨리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지은이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밤이 되어서야 겨우 기회가 왔어요. 지은이가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수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너도 일찍 자. 알겠어. 나도 좀 이따가 잘게.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서 CCTV 앱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보일까?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한 후 지은이도 평소처럼 회사에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역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그런데 오후 2시쯤부터 이상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함께 말이에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는 지은이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 남자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참 화면을 돌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정말로 그 남자가 침대 밑에 숨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온 후에도 그 남자는 계속 거기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은이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말이에요. 제가 잠든 후에야 그 남자가 침대 밑에서 나와서 지은이와 함께 거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이는 평소처럼 회사에 간다고 나갔지만 오후에 그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침대 밑에 숨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요즘 일이 많다고 했는데. 그냥 그래. 오늘도 회의 많고 바빴어. 그런데 현수는 왜?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낮에 집에 온 적 있어? 뭔가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던 것 같아서. 낮에? 아니야, 왜 집에 와? 회사에 있었는데. 뭔가 달랐다고? 어떻게?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랬어. 별거 아닐 거야. 지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CCTV 영상을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가 그 남자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성호야, 이리 와. 오늘 현수가 좀 일찍 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해. 성호라고요? 그럼 설마 지은이가 말하던 그 오빠?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지은이와 그 남자가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매가 하는 포옹이 아니라 연인이나 부부가 하는 그런 포옹 말이에요. 지은아, 나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언제까지 해야 하냐?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끝날 거야. 현수가 좀 더 의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 그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이제 지쳤어.
알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계획대로 하면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더 들어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현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현수는 워낙 순진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계산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설사 들켜도 우리한테는 별로 손해 없잖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말하던 오빠는 정말 오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뭔가 저를 상대로 한 계획이 있는 거였어요. 금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정확히 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은이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나간 사이에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아내를 조사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요? 낮에 집에 남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 남자를 오빠라고 하는데 행동이 영 이상해요. 저는 탐정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CCTV 영상도 보여드렸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일단 그 남자의 신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지은 씨와 박성호 씨라고 하셨죠? 며칠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은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척, 의심하지 않는 척. 그런데 지은이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저한테 잘해주고 밥도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수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실 때 사무소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사무소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수 씨,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먼저 박지은 씨와 박성호 씨는 남매가 아닙니다. 둘은 5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예요. 뭐라고요? 부부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어요. 박지은, 박성호 혼인신고일이 5년 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 저와 지은이의 결혼은 뭐예요? 현수 씨와 박지은 씨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예요. 박지은 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현수 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씨 명의로 된 대출 기록이 여러 건 있어요. 사실혼 관계를 이용해서 현수 씨 신용으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현수 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박지은 씨가 현수 씨 명의로 받은 거예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박지은 씨와 박성호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다른 남성을 상대로 한 사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쳐온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 남편과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것도 돈을 빼먹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날 밤 지은이가 평소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현수야,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그럼 다행이야. 내가 마사지 좀 해줄까? 어깨가 뭉쳐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지은이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저 사람이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저를 계속 속이려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지은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오늘 고생 많았어 라고 하면서 맞아주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로 보였어요. 지은아, 고마워. 오늘도 맛있는 저녁 해줘서. 뭘, 당연한 거지. 우리 현수 힘들게 일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내가 무슨 아내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거짓말쟁이야.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거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지은이가 또 친구들과 만난다고 나간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사기죄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수 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명백한 범죄 행위죠. 증거가 충분하니까 고발하면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어떤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빼돌린 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현수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지은이 부모님은 딸이 저와 결혼했다고 알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지은이와 제가 부부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성호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하지? 지은이 부모님은 성호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사기에 가담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이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현수 씨 부모님께 먼저 상황을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지은 씨 부모님이 성호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아들이 3년 동안 사기 결혼에 속아 살았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일요일 저녁, 저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은이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저희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지은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CCTV로 발견한 것들, 사설 탐정 조사 결과, 지은이와 성우가 실제로는 부부라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지은이가 우리한테 인사하고 명절 때 오고 그런 게 다 연기였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믿기 힘들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이런 나쁜 년이 어딨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현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저희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지은이가 계속 미뤘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럼 다행이네. 법적 문제는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당한 피해는 어떻게 할 거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성우라는 사람에 대해 뭐라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러게. 사돈댁은 뭐라고 하실까? 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실까? 저희는 함께 지은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지은이 부모님이 아들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 딸 하나 키웠는데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맞아, 나도 기억나네. 외동딸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부모님도 성우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현수야, 그럼 지은이 부모님도 속고 계신 건 아닐까? 딸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걸 모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이가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하려고요. 모든 진실을 밝혀야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했거든요. CCTV 영상은 물론이고 지은이와 성우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그리고 탐정을 통해 더 자세한 금융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현수 씨, 추가로 조사한 결과 더 심각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박지은 씨와 박성우 씨가 현수 씨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을 속인 기록이 있어요. 적어도 2명 정도 더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해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도 발견했어요.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파트를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어떡해요? 사실혼 관계를 이용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은이가 성호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거예요. 성호야,